신사의 나라가 독약을 팔다. 아편 전쟁의 추악한 민낯. 아편 전쟁. 자유무역이란 이름의 마약 밀매와 총포외교. 제국주의의 가장 추악한 교과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유럽, 특히 산업혁명으로 돈방석에 앉은 영국 사회는 차티 열풍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상류층 귀족들은 은은한 차 향을 맡으며 정치와 철학을 논했고, 새로 부를 축적한 중산층은 아침에 차 한 잔, 오후 티타임에 케이크와 함께 저녁에도 차를 마시며 자신들을 세련된 문명인이라고 자부했다.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의식 리추얼 그 자체였다. 부드러운 실크 드레스, 섬세한 도자기, 찻잔 세트와 함께 중국 상품은 유럽 귀족과 신흥부유층의 욕망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이 모든 호화로운 상품이 거의 전적으로 청나라에서 생산된다는 점이었다. 청나라는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 만물의 주인이라 여기며 오만함의 정점에 서 있었다. 외국 물건은 야만인의 조잡한 잡동사니로 치부됐고, 황제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이미 다 갖추고 있다는 유명한 답변으로 영국 사절을 돌려보냈다. 무역 구조는 철저히 일방통행이었다. 광저우 단 한 곳만 개방하고 공행이라는 청나라 공인 상인 조합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다. 외국 상인들은 지정된 외국인 거류지에 갇혀 생활해야 했으며, 자유로운 도시 출입이나 내륙 진출은 엄격히 금지됐다. 지불 수단은 오직 은뿐. 결과적으로 18세기 말까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 청나라로 빨려 들어갔다. 영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골머리를 앓았다. 동인도 회사 이스트 인디어 컴퍼니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인도 식민지 경영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 그들이 찾아낸 완벽한 해결책이 인도 벵골 지역에서 대량 생산한 아편이었다. 아편은 본래 의약품으로 사용됐지만 흡연 형태로 개량되면서 강력한 중독성을 드러냈다. 한번 피우면 극심한 쾌락과 함께 몸과 마음이 아편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동인도 회사는 1773년 벵골 아편 재배 독점권을 확보한 뒤 생산을 폭발적으로 확대했다. 직접 판매는 피하고 경매를 통해 민간 컨트리 트레이더들에게 넘기는 교묘한 구조를 만들었다. 법적 책임은 상인들에게 떠넘기고 막대한 이익은 회사와 영국, 본국이 챙기는 완벽한 위험 분산 사업 모델이었다. 18세기 말부터 아편 밀수가 시작됐고 19세기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820년대 초 연 4천 상자 수준이 1830년대에는 3만 상자를 훌쩍 넘었다. 청나라 은하가 역으로 인도를 거쳐 영국으로 빨려 들어갔다. 무역 수지는 완전히 역전됐다. 영국은 차실크 도자기를 사들이면서도 아편 판매로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 사회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은 유출로 은값이 폭등하자 조세 부담이 급증했다. 세금은 은으로 내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같은 세금액이라도 더 많은 구리전을 모아야 하는 실질적 증세를 당했다. 농촌은 피폐해졌고
관료들의 부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아편 중독은 사회 전체를 좀먹는 암이었다. 처음엔 광저우 등 대도시의 부유층에서 시작됐으나 곧 중하층, 군인, 심지어 일부 관료까지 퍼졌다. 추정에 따르면 1830년대 말 중국 인구 4억 중 수백만 명이 중독됐다. 노동력 저하, 가정 파탄, 범죄 증가, 도덕적 타락이 전국을 휩쓸었다. 청나라 정부는 마침내 위기감을 느꼈다. 도강제는 강경파 관리 임칙서를 광동으로 파견해 단속을 명했다. 임칙서는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로 유명했다. 그는 1839년 3월 영국 상인들에게 아편 2만여, 상자약 1,400톤을 압수해 공개적으로 파괴했다. 바다의 석회를 풀어 녹여버리는 장면은 극적이고 상징적이었다. 하늘이 준 벌이라며 아편을 소각하는 그의 행동은 청나라 백성들에게는 희망으로, 영국 상인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왔다. 마약과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순간이었다. 영국 본국과 의회, 상인들은 격분했다. 자유무역의 원칙을 침해당했다. 합법적 재산권을 유린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그 자유와 합법에는 마약 밀매가 포함된다는 아이러니를 그들은 철저히 무시했다. 팔머스턴 외상 등 강경파는 군사 개입을 결정했다. 1840년 영국 원정 함대가 출동했다. 증기선과 현대식 포병, 정밀한 사격수를 갖춘 영국 군대 구식 범선과 활창, 진으로 무장한 청군. 기술 격차는 압도적이었다. 1차 아편 전쟁 1839년에서 1842년은 일방적인 학살극에 가까웠다. 영국 함대는 광저우를 봉쇄하고 해안 도시들을 차례로 공격했다. 청군은 용감하게 저항했으나 번번이 패배했다. 특히 진강 전투는 전쟁의 참상을 상징한다. 청군 약 1,400여 명이 영국군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거의 전멸했다. 영국군은 도시로 진입해 민간인 학살과 약탈을 저질렀다. 당시 영국 장교들의 일지에도 우리 군인의 치욕스러운 만행,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전쟁은 청나라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다. 1842년 청나라는 결국 굴복해 난징 조약을 체결했다. 홍콩 섬을 영국에 할양하고 광저우 상하이닝 보프 저우 샤먼 등 5개 항구를 개방하며 관세 자주권을 포기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추가로 보그 조약에서 치외법권 영국인 범죄는 영국 법으로 재판까지 인정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자 서구 열강의 중국 침탈 시대를 연 상징적 사건이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아편 유입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청나라는 더 약해졌다. 1856년 에로오 사건을 계기로 2차 아편 전쟁 1856년에서 1860년이 발발했다. 영국은 자국 선박에 대한 모욕을 구실로 삼았고 프랑스 아편 무역 확대와 기독교 선교권 확대를 노림, 러시아 미국까지 가세했다. 연합군은 광저우를 점령하고 베이징까지 진격했다. 1860년 영불 연합군은
원명원을 대대적으로 약탈한 뒤 불태웠다.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청나라 황실의 문화재, 예술품, 고서, 보물들이 사라졌다. 이 장면은 오늘날까지 중국인들의 가슴에 국치로 남아있다. 청나라는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으로 더 많은 항구 개방, 아편 합법화, 외국 공사 베이징 주재, 선교 자유, 구룡반도 일부 한량 등을 허용했다. 아편 전쟁의 본질 분석. 이 전쟁을 아편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표면적일 뿐이다. 본질은 제국주의 강대국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총으로 협박하고 시장을 강제로 연 사건이었다. 영국은 자유무역이라는 고상한 슬로건을 외치면서 마약을 무기로 썼다. 청나라는 오만한 중화 사상과 기술 제도적 정체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황제와 관리들은 현실을 외면한 채 천조상국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다. 임칙서 같은 소수 강경파는 패배의 희생양이 됐다. 경제적으로 영국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아편 무역은 동인도 회사의 수입을 뒷받침하고 인도 식민지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 중국은 은 유출, 사회 붕괴, 군사적 약화로 굴욕의 세기에 접어들었다. 이후 태평 천국의 난 1850년에서 1864년까지 수천만 명 사망, 서구 열강의 추가 침탈, 일본의 부상, 청나라 멸망 1911으로 이어졌다. 현대적 관점에서 아편 전쟁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교훈을 준다. 강대국은 여전히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입에 올리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강요한다. 약소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무력으로 부순다. 청나라는 폐쇄적이었지만 무조건적 개방 역시 재앙이었다. 기술과 제도, 현실 인식에서 뒤처지면 역사의 쓰나미에 휩쓸린다는 잔인한 진리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오만, 힘의 논리가 어떻게 문명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영원한 블랙 코미디이자 경고다.